자,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뭐죠? 자, 이런 문제가 좋은 거죠.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방수압력은 0.7에서 0.7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됩니다. 자, 방수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방수구는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제가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이 달라요. 자, 물이 나오는 구멍은 방수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송수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수원이 있기도 하지만 옥내소화전인데 연결송수구로 이렇게 해서 물을 올려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방수구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스를 쓰기 때문에 40mm짜리를 씁니다. 40mm짜리는 높이가 얼마냐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만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1.5m 이하잖아요. 그럼 좀 이게 가늘어야 되거든요. 이게 40mm가 돼야 되고, 만약에 송수구처럼 65mm짜리를 쓰잖아요. 65mm짜리를 쓴다면 이건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0.5에서 1m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숫자 매치를 잘 하셔야 돼요. 40mm면 1.5, 65mm면 0.5에서 1m가 되는데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송수구 그 사이즈가 호스 사이즈 65mm짜리. 왜냐면 소방관들이 쓰는 게 다 65mm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면 호스 구경은 40mm짜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소화전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전의 개폐 밸브 개방 시 배관 내 압력 저하에 의하여 압력 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이다. 아, 그러네. 얘는 가압송수 장치로서 뭘 쓰는 거냐면 펌프를 쓰는 겁니다. 앞에 말이 되게 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옥내소화전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설치했는데 그래가 입니다. 얘. 이 지금 소화전의 개폐 밸브를 열면 물이 나가면 압력이 줄어들 때 그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펌프가 돌아간다.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니까 뭐가 됩니까? 펌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펌프를 사용하니까 가압송수 장치. 그 소위 말해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설치해서 아니군요. 이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아니라 가압송수 장치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펌프가 가압송수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의 역할로 펌프를 사용했다 그러면 펌프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펌프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말을 써요. 옥내소화전의 최고층 소화전에 규정 방수 압력을 얻을 수 있는 높이에다가 수조를 설치한다. 이 높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연 낙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다가 설치한대요. 자, 높은 곳에 설치했다는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높은 곳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고가도로라고 하죠. 높은 곳에 설치하는 수조는 고가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이거죠. 그냥 대충 딱 문제 봤을 때 높이라는 말이에요. 높이가 나오고 높은 곳에 설치하는 거죠. 최고층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고가수조 방식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30번. 자,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탱크에 이게 아마 교재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을 지니는 방식은 압력수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압력수조 방식은요, 설치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뭐합니까? 이 컴프레서를 돌려서 이렇게 압축 공기용에서 물을 보내는 거라서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답은 요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답은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전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없이 그냥 쓰는 방식이거든요. 전기 없이 어떻게 하느냐? 압축되어 있는 공기통을 달아서 그 공기통의 압력을 이용해서 가스를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압수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식? 가압수조 방식. 왜냐면 가압수조 방식은요, 이거예요.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를 그냥 그대로 통을 달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방식을 쓴다면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가스통을 답니다. 가스통을 달아서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와서 얘를 누르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가스통을 달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가스통만 계속 교체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압수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교재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교재를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보시면, 자, 45층 건축물의 옥내 소화전 설비 수원의 저수량으로 맞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시간으로 좀 한번 외워보시는데, 대충 이래요. 느낌이. 제가 요거 한번 느낌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약간 층수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5층 건축물 옥내 소화전이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분당 얼마입니까? 1분에 적어도 분당 100, 아이고, 거꾸로 썼네요, 제가. 예. 설명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자, 1분에 왜 이러죠, 제가? 자, 1분에 적어도 130리터 이상의 물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분당 130리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층에서 49층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층 미만이다. 자, 30층 미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20분. 가압송수 장치가 20분 돌아가요. 그런데 30층에서부터 49층까지죠? 요때는 이제 40분이 돌아갑니다. 40분.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0층에서부터 50층 이상이다. 50층 이상이잖아요. 50층 이상이면 60분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기준으로 따져준다면 45층이면 30에서 49층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를 곱한다? 40분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원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4분 동안 한다면, 4, 32, 4, 1은 4에서 520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잠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 5,200리터가 나옵니다. 5,200리터고, 이걸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5.2 세제곱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나중에 차차 하겠지만, 요 정도까지가 바로 필요한 공식이다. 그러면 4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받으시고요.